학습과 다르게 공부는요. 장인공자의 지압이 붙자예요. 그러니까 지압이 붙자를 가만 보시면 여기 없으면 뭐가 돼요? 하늘 천자가 되죠. 하늘 천자에 세 글자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장인공자 지압 공부라는 이유는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예요. 훌륭한 어른. 훌륭한 어른이 뭐예요? 그 이 하늘을 뚫을 만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갖다가 부라고 합니다. 부. 그 부모님, 어린이는 뭐예요? 어린이의 뜻은 어리석은 아이를 줄여서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보는 관점도 적고 이렇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를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린이니까. 그럼 청소년은 뭐예요? 청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린이란 얘기거든요. 보는 관점이 좁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태어나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중력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공부의 의미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깨달음이 있으면 그건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깨달은 게 뭐가 있니?" 오늘 깨달은 거.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깨달음. 네, 깨달음.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오늘 엄마 오늘 또 무슨 강의 들었구나. 그만해." 있는가 반면에 또 그거를 순기능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깨달음이 있으면 공부한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날 학습에서 뭘 깨달았는지 그걸 적게끔 하고 그거를 봐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공부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공부 원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모델은요. 이해, 요약, 암기, 적용입니다. 이해, 요약, 암기, 적용.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를 결정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내가 영어에 대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부정사에 대해 배웠어요. 부정 세 가지 용법이 있죠.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더라. 그럼 부사적 용법은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변이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건 제가 이제 이해한 거죠. 또 그것을 눈에 보지 않고도 백지를 하나 넣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설명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걸 요약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약인데요. 재밌는 게 이 요약을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학원에서도 이걸 알려주는 학원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약을 하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데 요약을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 게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약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제 추후에 인제 제가 만들었던 노트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약을 했잖아요. 그 요약한 걸 가지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특히 인제 중학생 친구들 중에 그 한국사, 역사 이거 잘 암기가 안 돼요 라는 친구 되게 많은데요. 암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요.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약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요약되지 않은 것을 과연 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요약한 것을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다시 말해 암기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암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하는 건 진짜 무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한 것을 먼저 선행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이해, 요약, 암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할 건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 요약, 암기 원리만 따지다 보면은 교과서하고 프린트물하고 부기지만 가지고 요걸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선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요약하고 암기하는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적용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으면 이것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내가 배우려는 의지, 암기하려는 의지 이런 것이 태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죠.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결정해요? 우리의 모든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했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작은 생각들, 그 생각을 태도에 비춰봤을 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보시게 되면 이미 많은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공부에는 노트 필기법, 요약하는 법, 그리고 암기 노트 정리하는 법 등 다양한 플래닝 계획 세우는 것 등등이 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빙산을 보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눈에 보이는 부분을 공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읽는 방법, 요약법 등등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요, 공부의 태도예요. 배우려는 의지, 공부하는 이유, 노력, 성실, 인내, 끈기, 절제 다 여기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핸드폰 게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가 도대체 고등학교 2학년에 아직도 게임이냐?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왜 그래요? 이미 거기 되게 익숙한 아이인 거예요. 한 번도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아이가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 핸드폰을 너무 속도를 못 쓴다. 그러면 그것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육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내가 신경을 그만큼 못 썼던 부분. 그런 고질적 문제가 다 병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기반으로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태도를 어떻게 또 역으로 기를 수 있을까? 이해를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킨 다음에 기술을 갖고 역으로 태도를 익힐 수가 있어요. 노트 필기, 플래닝,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하루에 15분 정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요. 그거를 키우다 보면 노력, 성실, 인내, 끈기, 겸손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아이의 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글을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뭐예요? 조선시대 때도 공부는 이거 뭐였어요? 참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그동안 가르쳤던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죠. 네. 그런 전반적인 이해들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학습입니다. 정답은.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암기입니다. 내 아이가 완전학습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은 이해와 암기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전부예요. 이해는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이 전부라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암기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업 들으면 다 알 것 같아. 초등학생 아이들이 겪는 많은 시행착오죠. 근데 시험 뭘로 봐요? 다 단기 기억으로 보거든요. 단기 기억이 있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는 복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기억을 높여가는 활동들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나의 태도가 정말 괜찮은가? 그래서 이제 학교부터 3월 중순경, 4월 초순경 되면요. 모든 학교들이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학부모 상담 주간이에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아이 수업 시간 태도를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학생부 나이스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교과 시간에 뭐가 나와요? 그 아이의 학습 태도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고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상담을 하시고 미리 알고 가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는 만점 자세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 허리는 바로 세우고 엉덩이는 뒤로 붙인 다음에 손은 무릎에 올려놓고 앞에 있는 선생님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 쳐다봅니다. 그럼 그 선생님 누굴 쳐다볼까요? 그냥 자기를 쳐다보는 아이를 쳐다보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굴 주목할까요?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더 신나서 얘기를 해주겠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그 수업의 진도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30명이 수업을 듣지만 앞에 있는 선생님을 나만의 개인 교사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냥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날 궁금했던 내용을 그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수업 특히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요. 질문을 먼저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날 들어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하고 뭘 내가 질문할 거냐. 그러면 예습을 하셔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문학이다. 그럼 문학이면 문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괄, 그다음에 특징, 인물의 사건 배경 중심 등을 다 파악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나타나는 중의적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배우고 들어온 것과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 내용을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경청이죠. 여러분 경청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이제 수업 시간에 다 경청 안 되는 애들 많이 있죠. 이거는 훈육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경청은 어떻게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거꾸로 경청을 잘하는 특징을 가만 보게 되면요. 부모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예요?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할 때까지 다 듣는 거죠. 얘기해 봐. 그리고 공감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네 말이 맞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경청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듣는 경청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그거를 자리를 잡고 그거를 커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경청하지 않은 아이들 특징들이 있죠. 되게 자기 중심적이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제 성악설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노트 필기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좀 더 잘 기르고 싶다. 그러려면 노트 필기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강화시키고 기억을 강화시켜서 완전 학습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결국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부모님의 양육 태도, 훈육 태도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보통 인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신문방송학과나 영화과를 가야겠죠. 그러면 인제 계열이 현재는 이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됐고 인제 문과 계열, 대학의 계열은 바뀌질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이 문이과 통합을 하지만 대학교의 계열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문과 계열로 가야겠죠. 그러면 인제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고 인제 준비 활동이 국어하고 영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럼 비교과 활동이 뭐 해야 될까요? 동아리 활동, 방송반. 또 체험 활동 중 방송 견학도 있고 직업 인터뷰 학교 인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직업 인터뷰 대회 같은 게 학교에서 열린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내에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인제 준비 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제 국어, 수학, 인제 영어 이렇게 있으면 수학을 내가 나중에 뭘 선택할 것인지 이런 난이도들을 좀 보시면서 인제 관련된 학교를 인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로드맵이 적어도 중학교 3 학년 때 1 번, 그리고 고등학교 1 학년 때 1 번 나와 줘야 돼요. 이게 나와 줄 때 동기가 좀 더 명확히 잡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완전 학습을 하는데 좀 더 풀을 지피는 거죠.